네, 김종효의 효리부동 코너로 이어갑니다. 시장에 잘 알려지지 않은 반전 매력을 가진 겉다르고 속다른 종목들을 찾아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주인공을 만나기 전에 스토리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토리, 실적이 아닌 성장성에 투자하자. 사실 지난번에도 좀 비슷한 스토리였던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는 인터플렉스를 한번 소개를 해주셨죠. 네,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요구하는 게 그거라는 거죠. 실적은 기본입니다. 네. 실적은 나쁘지 않고 최소한 좋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실적이 좋은 것보다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고 있는 시장, 그러니까 지수의 답답함이 느껴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잘 시장을 살펴보시면 NC소프트 급락하잖아요. 네. 반대로 NC소프트를 누르니까 누가 올라가고 있죠? 지금 펄어비스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시장은 무언가 한쪽이 눌리면 다른 한쪽으로 더 쏠려가는 양상 보여주고 있고 그 쏠려가는 것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성장이라고 하는 그 핵심 키워드이기 때문에 네. 그 성장을 앞으로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오늘 종목은 너무 진부한 종목이긴 합니다만 진부한 어쨌든 종목이요? 네. 네, 스토리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네요. 네, 스토리는 똑같습니다. 네. 한번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 공개해 볼까요? 네, 삼성전자입니다. 이거 뭐 시청자분들 삼성전자 나오자마자 귀 쫑긋하실 것 같은데 이 국민 주식이라고 하잖아요, 삼성전자. 네. 제 주변에서 주식 안 하는 사람도 삼성전자는 관심이 있습니다. 일단 뭐 적금을 들기보단 삼성전자 한 줄을 더 드는 게 낫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고 최근에 또 역대급 240조 투자를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 주가 흐름 보셨나요? 네. 투자를 발표했는데 썩 시원한 흐름이 나와주진 않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고민이 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삼성전자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삼성전자의 실적이 뭐 좋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왜 안 가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올 1월 달에 고점에 혹시라도 사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시장이 어쨌든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수 기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마음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의 본질을 한번 벗겨보자. 실적 말고 시장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길래 이렇게 답답해진 것인지. 그래서 본캐는 실적주의인데 부캐는 성장주의일 수밖에 없는, 그러면 본캐에서 부캐로 전환되는 시점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이제 첫 번째 그림을 먼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조금 보여주시면 삼성전자의 실적은 누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이 앞으로 급격하게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는 전망인 거죠? 지금 2022년도를 전망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도 좋지만 내년에 더 좋아진다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가가 왜 안 올라가느냐? 못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실적이 이만큼 좋아질까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불신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불과 2분기 전에 전망했던 것이 한 분기도 채 지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로 바뀌고 있고 사람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전문가마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실적이 정말 이렇게 좋아지는 거야?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시장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을 요구하는데 삼성전자의 실적은 거의 10년간 200조에서 240조 정도 수준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이 정도 수준으로 닫아놓으면 그러면 이익률을 극도로 끌어올리거나 뭔가 다른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런 모멘텀을 쉽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240조의 투자 발표를 했지만 그 투자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세부 내용을 발표하기 이전까지 시장은 일단은 뭔가 조금 의심스러운 그런 시각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주길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어쨌든 고점을 뚫으려면 어떤 모멘텀이 확실하게 필요할 것 같은데, 원래는 우리가 한때 10만 전자를 꿈꾸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은 뭐 7만 원 선, 8만 원 선에서 계속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걸 뚫고 올라가려면 어떤 그런 뭐라고 하죠? 모멘텀? 포인트가 필요할까요? 일단 이 그림을 한번 좀 보실까요? 키움증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증권사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그림인데요. 삼성전자의 지금 PBR 차트를 보시면 역대 최대치 부근까지 찍고 나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주가가 안 움직인 게 아니고 역대 최고치를 찍고 나서 과연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있느냐를 몇 개월치를 계산해 봤을 때 시장 전망이 조금 엇갈리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인 거죠. 즉 삼성전자가 여기서 성장할 수 있는 기존의 레가시가 아닌 새로운 어떤 신성장 동력을 낼 수 있는가를 시장은 타진해 보면서 역대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렸는데 거기서 뭔가 뚜렷한 변화 상황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거기에 뭐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전 세계 반도체 종목군들의 뭐 동반 하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좀 불안감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이유를 붙이면 여러 가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내구재의 뭐 부진, 그다음에 처음에 얘기 나왔던 PC 시장의 부진 이런 것들을 같이 붙일 수 있는데 좀 더 본질적으로 보면 닫혀있는 매출에 대한 답답함, 거기서 만약에 이익률이 떨어져, 마진율이 떨어져, 그러면 PB 2배는 좀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시각 자체가 외국인들에겐 존재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뭐 시장의 일정 부분의 뭐 공매도도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하면서 현재 삼성전자의 고점을 닫아두고 있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고점은 닫아져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돌파는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근데 다만 이제 시간이 언젠지가 중요한데 그걸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실적이 아니라 성장에 투자해야 되고요. 성장에 투자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실적을 추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시죠. 자,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이 구간에서 반도체는 확실하게 주가가 구분되고 있다. 8월 초반에 다 같이 조정받던 주가에서 가장 빠르게 탈출하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와 AMD류. 네. 그리고 ASML도 비교적 견조하고요. 마이크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반등을 했지만 조금. 굉장히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게 반등이야 싶을 정도로 조금 반등한 거죠. 그럼 이 차이가 어디서 벌어졌는지를 알면 지금 시장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죠. 엔비디아와 ASML이 왜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느냐. 삼성전자는 이 정도 매출에 이 정도 이익을 내는데 그러면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시가총액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엔비디아는 여기 있네요. 네, 매출이 저 정도로 작고 이익도 저 정도로 작은데 시총 기준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지금 새로운 시장, 예를 들어서 서버 시장이라든지 GPU 시장이라든지 AI 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무한 성장할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앞으로 매출 성장이 계속될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또 미국 시장에 상대적으로 수급이 우월하니까 저쪽은 저렇게 높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그게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실적과 좋은 매출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닫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 요구한 것은 그래 투자 좋은데 좀 더 공격적인 M&A, 그다음에 공격적인 어떤 투자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삼성이 일단 여기에 화답했는데 아마 구체적인 내용이 좀 더 발표되어야 시장에서는 좀 더 환호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길게 보면 좋다.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길게 보는 것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관점에서 그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길게 보는데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그 길게 보자는 기준이 몇 년인 거예요? 저는 최소한 2년, 뭐 길게 보면 3년 정도까지도 보고 있는 양상인데요. 2, 3년이면 이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답답해요. 너무 이제 지치는 거죠. 네. 아니 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삼성전자로 몇 배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야 라고 벌써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계산 자체가 틀린 거죠. 주식으로 몇 배의 수익을 내겠다 자체가 잘못된 전망입니다. 그런 기회는 정말로 많이 오지 않고요. 그다음에 2020년 같은 장은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굉장히 특이한 장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그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기는 어렵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지금 투자하는 것도 전혀 저는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하나를 보시면 삼성전자의 성장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바로 이제 이게 V2X라고 해서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테슬라가 지난번 AI 데이에서 자신들의 기술을 보여주면서 여러 가지를 언급했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딱 두 단어. 하이 밴드 위스와 레이턴시 두 단어였습니다. 자, 이 하이 밴드 위스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레이턴시 지연 없이 정보가 교환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단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일단 인텔이 어떤 걸 앞으로 만들려고 할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인텔의 서버 칩이라고 하는 차세대 샤피어 레피즈입니다. 이게 늦어지면서 서버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인데요. 여기서도 동일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이 밴드 위스 메모리.
그러면 여기서 핵심 단어는 하이 밴드 위스 메모리, DDR5가 언제 나오고 이게 얼마만큼 빠르게 매출이 증가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것이고요. 그게 다 이제- 엮여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애플의 차세대 칩이 곧 나올 거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엘더레이크거든요. 이 엘더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ARM처럼 빅리틀 구조로 전력량은 줄이면서 퍼포먼스는 높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고 이 엘더레이크도 결국은 DDR5 HBM 가격은 좀 비싸겠지만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즉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게 지연 시간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메모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좋은 기술들을 당장 내일부터 할 수 있을까? 못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타링크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5G 망이 깔려 있거나 여러 가지 주변 인프라들이 깔려야 그 다음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삼성전자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런 기술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저께 나온 뉴스 하나의 링크를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링크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HBM 메모리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메모리 칩 안에 AI를 심어서 더 전력은 줄이면서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현재 DDR5를 기반으로 해서 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체되어 있는 삼성전자의 매출과 이익을 깨고 올라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비메모리 쪽에서는 모든 회사들이 자기가 스스로 칩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칩을 스스로 만드는데 이걸 만들 수 있는 고순도의 기술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TSMC와 삼성전자만이 가지고 있죠. 지금 일단은 TSMC 기술이 더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려가지만 거기 공장이 다 차면 결국은 삼성전자의 기회가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단에서 이 하이 밴드 위스 메모리의 전체적인 성장을 가장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대표 기업은 삼성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냐의 문제일 뿐 이건 다가올 수밖에 없는 머스트헤브 아이템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가지고 있으면 단기적인 변동성, 수급 변동성 이런 것들 흔들릴 수 있지만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시간에 투자하면 저는 나중에 큰 10만 전자 이상의 과실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뭐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들, 성장성들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걸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길게만 보고 투자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외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을까요? 뭐 소부장 기업인가요? 네, 제가 다른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가 무너지면서 같이 다 급락했던 그런 종목군들인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HBM을 위해서라도 비메모리를 위해서라도 투자를 계속 늘려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얘네 투자가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는 쪽은 소부장 기업들이다. 그럼 그 대표적인 소부장 기업들이 어디냐? 시장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은 한솔케미칼, PSK, 원익 IPS 이런 기업들을 증권사가 언급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원익 PS와 PSK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길게 보면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원익 IPS와 PSK는 특히 비메모리 쪽의 모멘텀에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을 고려해 보면 현재 급락을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에 시간에 투자하는 것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에 전반적으로 나눠서 투자하는 것은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어느 정도는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소부장 기업까지 두루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빨간맛 2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